계획적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검 통합심리 분석으로 피고인이 반사회적 성향의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발표에 앞서 두 분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과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동거하던 여성 및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피해자들 각각에 대한 강도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택시기사가 경찰 신고를 못하도록 칩으로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을 분명히 하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에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동거녀에 대한 살인을 집중 수사하여 범행 직전에는 독극물 관련 단어를 검색하고 범행 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 시신 유기 장소 및 발견 여부를 검색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탈취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등을 밝힘으로써 피고인이 사전에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검 통합심리 분석으로 피고인이 반사회적 성향의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동거녀 명의 아파트를 빼돌리고자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사망사실 은폐를 위해 피해자들로 가장하여 그 유족이나 지인에게 거짓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위장사업체를 세워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편취한 행위를 밝혀내어 함께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전담수사팀은 유족에게 장례비, 긴급생계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관해 유족이 민사적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 수사팀을 통해 철저한 공소 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공소 사실의 요지를 죄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거하던 여성 관련해서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인터넷 뱅킹이나 결제를 이용한 4천만 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 사기, 신용카드를 사용한 4,200만 원 상당의 사기 및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택시기사 관련해서는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살인, 사체은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4,7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 사기, 신용카드를 사용한 770만 원 상당의 사기 및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방역지원금 1,000만 원 편취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거하던 여성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규명에 대해 보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동거녀를 살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 인터넷에 독극물에 관련된 단어를 수백 검색하였고 피해자 휴대폰에 잠금 해제 방법도 수백 검색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폰을 손에 넣은 후에는 위심을 빼내서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넣는 등 잠금 해제를 시도하였고 ATM을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 잔액을 전부 인출하였습니다. 새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해서 피고인이 범행 전 미리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범행 후에는 곧바로 피해자 휴대폰을 탈취한 것을 비롯하여 예금, 신용카드 등을 모두 탈취하였으므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어 강도살인죄로 의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과 협력하여 동거녀의 DNA와 주거지에서 발견된 비산혈흔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동거녀의 휴대전화를 악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수일이 지나 인터넷에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흐름 방향 등을 수에 검색하였는데 피고인이 시신 유기 장소라고 주장하는 공릉천에 실제로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기사에 대한 보복살인 혐의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음주운전 무범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살인 혐의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어서 기소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지만 경찰과 협력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